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200배 전망, 즉 말러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 세계 저축자산 시장을 집어삼키며 이 현 가격 대비해서 200배 상승 가능하다. 라는 아주 초강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잭 말러스라는 사람이고, 이 21 캐피털의 CEO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간다라고 글로벌 부의 이동을 근거로 대담한 예측을 내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배까지도 이제 나왔는데, 200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200배라고 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2,310만 달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 이제 200배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로는 321억 원이에요. 321억 원. 엄청나죠? 지금 뭐 1억 5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321억 원. 비트코인 하나만 있어도 정말 억만장자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전망은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 연도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근거가 이제 무엇이냐, 이 근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근거를 보면 부동산, 주식, 금속을 포함한 이 전 세계 자산 총액이 약 90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합치면 이제 900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중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500조 달러가 이제 저축 성격을 띠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3조 달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총이에요. 시총이 2.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이 자산들을 대체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0배라는 건 결국에는 이 전체 500조 달러에 관한 이 저축성 자산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기준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한 460조 달러 정도가 돼요. 200배 정도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런데 전체 인플레이션은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이 500조 달러가 그대로 있지는 않겠죠. 500조 달러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500조 달러 저축 시장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현 시세의 200배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잭 말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하는 미치광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21 캐피털의 CEO예요. 지난 4월에 출범을 했는데 4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수만 43,514개. 실제로 이 21 캐피털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 테더가 들어가 있고요. 비트파이넥스와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한 아주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양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축적해 나가는데 그 속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캐피털이 주목받던 이유는 이 테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테더의 자금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USDT를 이용해서 상당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비트코인과 금, 뭐 다른 자산들, 안전자산들, 국채까지도 많이 사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더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만 일부 여기로 가져오더라도 상당량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러스는 결국에는 이 같은 전망이 231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하나로 32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CEO 또 똑같은 이 전망들을 내놓았죠. 210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했어요. 그때는 뭐 스트래티지의 CEO도 너무 이제 초강세로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때가 2040년, 여기는 이제 13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00만 달러까지도 예측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근데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그 상징하고 맞춘 게 아니냐라고 예측을 해봤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커뮤니티, XRP 커뮤니티에서도 비트코인이 200배면 XRP는 1000배 간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뭐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잭 말러스라는 사람을 조금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잭 말러스가 1994년 출생이고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린데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이제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를 다니다가 시카고에 이제 코딩 캠프에 참가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카고 금융가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소개로 2013년에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됐대요. 2013년이면 정말 빠른 시기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투자 및 결제 신생기업 이 잽을 설립을 했고, 2018년 직접 개발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모바일 앱인 스트라이크를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잭 말러스가 유명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2021년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하는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유명세를 이때 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비트코인 강세론자였어요. 비트코인을 아주 중요하게 제시를 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통합행정의 잠재적 충격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할 방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와 이제 쇼피파이와의 협력도 2022년 발표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브스 선정 30대 미만 금융 분야 지도자 30인으로도 선정이 된 아주 유명한 인사입니다. 뭐 할아버지도 시카고 무역위원회 회장 출신으로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의 자금 조달을 담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시카고 출신인 거죠.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할아버지, 뭐 아버지까지 계속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아들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 굉장히 가문이 빵빵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모자도 비트코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정말 이제 굉장히 이 덕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공한 덕후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의견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반 급락을 한 가운데 이 달러 강세와 셧다운 우려의 겹약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전체적인
알트코인까지 모두 다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있으면 항상 그 우려에 따르는 기사들이 따라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암호화폐 떨어지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엔 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세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죠. 과연 달러 지수가 얼마나 상승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살펴봤더니 이 정도 상승했어요. 이 정도. 지금 96에서 97, 딱 이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하락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들은 반대로 좀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이 추세를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지금 완전히 돌아섰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 추세는 꺾이지 않고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달러 강세가 정확하게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과의 상관관계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금하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대부분 이제 상승을 하지 않거나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은 이 금이 상승을 마친 후에 보통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마무리했나 했더니 다시 또 금이 다시 이제 상승을 마무리했나 했더니 다시 또 상승세가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상승 추세를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제 꺾이는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이제 나오고 횡보로 가느냐 했더니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 금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좀 꺾이는 시점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 나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마인 여전히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14만 이더나 보유를 했습니다. 한 주 만에 25만 개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비트마인의 자금력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끊임없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구매 241만 6,05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보다 25만 개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국엔 비트마인은 이제 대규모 스테이킹과 장기 보유 전략을 통해서 네트워크 운영 및 수익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대형 투자자의 물량 증가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 이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600만 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지금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매집 속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600만 개를 충분히 매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자, 알트코인 이번 주 대규모 언락 매도 압력 높아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알트코인들의 지금 이제 락이 걸려있던 것들이 이제 풀린다라는 이야기고요. 원래 시장에 이제 투자한
투자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받죠. 투자를 했을 때 알트코인을 받은 것들이 락이 걸려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가격양을 주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갑자기 한 번에 빠져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락이 걸려 있고 이 잠금 상태에서 천천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금들이 하나씩 풀리는 기간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토큰 언락이 일어나는 거고 솔라나, 트럼프 토큰, 월드코인, 도치코인, 셀레스티아 이런 주요 프로젝트들에서 언락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이번에 상당한 양의 물량이 이제 언락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가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 있죠. 이렇게 조정세가 확연하게 나오고 물량이 언락되는 때 물량이 이제 출회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좋은 기회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집 이런 전략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2030년까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포함이라는 도이치뱅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그래도 은행인데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건 이제 전망이고,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외환 보유고는 아니지만 기존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에서도 아마 외환 보유고를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외환 보유고의 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 물량을 2024년 한 해 동안 570억 달러나 내다 팔았던 요게 있죠. 그래서 결국엔 탈달러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 탈달러화 움직임에 상반되게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런 희소한 자원들,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자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투자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도 외환 보유고에 포함을 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암호화폐 401k 계좌를 이제 포함하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미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암호화폐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이걸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 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걸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401k 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들어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재죠.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규제는 풀렸고 그 규제 풀린 것에 따라서 투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들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스크라무치 비트코인 15만 달러 연말 목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15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이제 창립자 앤서니 스크라무치가 비트코인이 2억 원에 이제 해당될 것이다라고 목표가를 밝혔고, 이거는 이제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이제 아발란체를 네이티브 토큰으로 하는 이 스카이브리지 암호화폐 트레저리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크라무치가 지금 이제 유명한 투자자인데 암호화폐 재무기업인 백스원 설립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백스원이라는 건 결국엔 아발란체를 기반한 이 디지털 자산을 트레저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의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크라무치는 이제 농업 기술 기업인 아그리포스,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을 이제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이제 ABEX1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전환한 암호화폐 투자회사의 자무위원장을 이제 스크라무치가 맡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ABEX 토큰을 이제 대규모 매입하는 새로운 이제 트레저리 기업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그리포스라는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2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상당히 작은데 ABEX1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달러 이상의 ABEX 토큰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요적으로 이제 자산이 되어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핀테크 보험 기업 인수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아발란체 생태계로 이전시킨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 이제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의 비트마인이 있고, 이제 솔라나를 트레저리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발란체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은 생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영향력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비트마인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유명 투자사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하이브마인드 캐피털이라는 요 업체가 이제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금이 뭐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이제 투자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트코인인 아발란체의 또 주요적인 호재 뉴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서 가장 빠르게 또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에도 한번 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